네. 우선 저는 원래는 셰프를 한 10년이 조금 넘는 세월 동안 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제가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게 모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네. 제가 존경하고 이분은 정말 음식을 잘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나가셔서 사업을 하시면 계속 망하시는 거를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음식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네. 생각을 좀 하면서 이거의 핵심은 브랜딩이 돼야 되는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서 네. 어떻게 보면은 식당의 본질이 음식, 그다음에 서비스 이 부분에만 거의 포커스를 많이 맞추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대표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일단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네네.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이걸로 돈을 벌 건지 자기 만족을 할 건지를 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구독자분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브랜딩 과정에 단계별로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로 좀 안내가 가능할까요? 한 4가지 정도. 브랜딩 과정에 4가지. 네. 멤버십 안내사항입니다. 다전포항TV 멤버십 회원이 되시려면 구독 후 옆에 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멤버십 회원은 비공개 영상과 프리미엄 자료, 사업 고민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전포항입니다. 오늘은 식당에서 이 브랜드 하는 과정을 잘 알려주실 수 있는 대표님을 모셨고요. 같이 인터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오신 분 누구신지 간략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네. 그 브랜드 만드는 B2K 브랜딩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유튜브 제이아빠라는 채널로 열심히 살고 있는 배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한민국 상위 3% 장사법이라는 책도 쓰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3% 장사 잘하는 그 비법을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네. 저희가 브랜딩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기 전에 원래 대표님은 어떤 걸 하셨는데 이렇게까지 왔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우선 저는 원래는 셰프를 한 10년이 조금 넘는 세월 동안 했습니다. 그래도 한 분야에서 10년 하면 굉장한 전문가 또 셨을 텐데 네. 네, 그러다가 어떻게 또 셰프님을 그만두게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그전에는 이제 제가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게 모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네. 제가 존경하고 이분은 정말 음식을 잘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나가셔서 사업을 하시면 계속 망하시는 거를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음식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네. 생각을 좀 하면서 호주에서 셰프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일반 뭐 호텔이나 이런 데를 들어간 게 아니고 네.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대부분 다 돈을 벌고 있고 오히려 대중적인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뉴들을 만드는구나 생각을 해서 프랜차이즈 회사들에 들어가서 거기서 메뉴 개발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것들을 만들다 보니까 저희 부족함을 많이 깨닫게 됐죠. 그러면서 마케팅 공부를 하게 되고 네. 마케팅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이거의 핵심은 브랜딩이 돼야 되는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서 네.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식당의 본질이 음식, 그다음에 서비스 이 부분에만 거의 포커스를 많이 맞추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대표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일단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네네.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이걸로 돈을 벌 건지 자기 만족을 할 건지를 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좀 던져주셨는데 그건 무슨 말인가요? 제가 얼마 전에 통계를 봤는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45%가 휴무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와, 막상 또 이렇게 직접 들으니까 좀 네. 놀랍기도 하고 좀 안타깝기도 하네요. 네, 근데 네. 그분들이 아침에 일찍 나가서 퇴근할 때까지 누구보다 열심히 하시는데 네. 저는 이 노력이 좀 세게 말씀드리면 자기 만족인 부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기 만족인 부분이 많다. 네, 왜냐면 손님이 없으면 밖에 나가서 손님들이 어디를 가고 어떤 데다 돈을 쓰고 어떤 데다 가치를 느끼는지를 봐야 되는데 우린 들어가서 신메뉴 개발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들끼리 이걸 테스트를 해요. 완전 근데- 주관적인 거네요. 네, 고객 입장에서 생각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벌 거면 내가 이 매장에 혹은 내 음식에 100의 노동을 쓸 거면 네. 이거를 뭐 한 60, 70까지 내려놓고 네. 외부로 눈을 돌려서 사람들이 어디다 돈을 쓰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도 브랜딩 강의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럼 식당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을 텐데 네. 받았던 공통된 질문이나 안타까웠던 부분들 그런 게 있었을까요? 100분을 만나든 1000분을 만나든 질문은 거의 비슷해요. 우리 상품은 되게 좋은데 마케팅을 어떻게 하나요? 눈에 띌 만한 시그니처 메뉴가 없어서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당장의 이슈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네요. 네, 핵심은 지금 자영업자가 600만 명 가까이 되잖아요. 77명당 음식점이 하나인 꼴이라고 하더라고요. 뉴스에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OECD 국가 중에 자영업
많은 순위 6위 안에 들고 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내가 음식을 아무리 맛있게 만들어도 나만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정성을 들여서 뭘 하더라도 나만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음식을 아무리 맛있게 만들어도 사람들은 거기에 매력을 못 느낀다는 거죠. 대체품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이 대체품을 벗어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특징과 장점을 브랜딩이라는 걸로 만들어서 네. 차별화를 해야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아마도 브랜딩이라는 게 정말 뭔지를 몰라서 마케팅이나 어떤 이슈성 있는 메뉴나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갖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네. 브랜딩이란 좀 뭘까요, 대표님? 저는 브랜딩이라는 걸 나다움이라고 표현을 해요. 아, 나다움. 사람이 다 많지만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꼭 뭐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만 인기가 있는 게 아니고 외모가 떨어져도 가지고 있는 개성이 있어서 네. 그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고 네. 성공하는 경우들도 다 달라요. 저는 자영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순댓국 타운에서 순댓국을 팔더라도 어떤 집은 순대 국물이 진할 수 있고 어떤 집은 깍두기가 맛있을 수 있고 어떤 집은 순대도 깍두기도 별론데 모든 직원들이 손님 오면 90도로 인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나한테 맞는 성향에 있거든요. 내가 활발하지 않은데 인사하라고 하고 아, 와, 화이팅 크게 네. 치라고 하고 막. 그게 선천적으로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맞는 거를 찾아서 매장에 녹이는 게 저는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해요. 구독자분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브랜딩 과정에 단계별로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몇 가지로 좀 안내가 가능할까요? 한 4가지 정도. 브랜딩 과정에 4가지. 네. 첫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내 브랜드의 객관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핵심은 객관적인 거예요. 어떤 브랜드를 운영하던 내 거기 때문에 주관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는 타겟을 20, 30대 여성으로 삼고 싶은데 어떻게 그분들의 마음을 알까요? 라는 질문을 저한테 주시면 저는 그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대부분 내가 원하는 뭐 타겟 고객들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보거나 네. 그 사람들이 우리 매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파악할 생각도 안 하고 파악을 했다고 하지만 뭐 네. 지인들 불러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객관적인 파악이 안 돼요. 만약에 20, 30대가 여성이 타겟이라면 그분들이 우리 집에 와서 직접 돈을 주고 사 먹었을 때 느끼는 감정을 어떤 식으로든 많이 캐치를 해야 돼요. 맛있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그거는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돈 주고 이거를 사 먹을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만 알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어떻게 파악을 하죠? 온라인으로 요즘은 뭐 영수증 리뷰를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엔 DB라고 하잖아요. 데이터 자산인데 네. 이런 것들을 받는 데에서 뭐 음료수 하나 주고 저는 음료수 하나 주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진심으로 얘기 안 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 문제점을 파악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최대한 20, 30대 여성분들에게는 뭐 1인분 공짜 쿠폰을 돌리든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또 어떤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요? 네. 예를 들어서 이 커피가 어떠세요? 그러면 저는 이 커피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 네. 근데 저한테 이거를 분석을 말하면 네. 갑자기 마시면서 뭐 쓴 것 같기도 하고 맞아. 뭔가 신 것 같기도 네. 하고 원두가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안 하던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고객이 이 매장이 만족하느냐 안 하느냐는 네. 순간적인 감정이란 말이에요. 그냥 이 매장에 대한 느낀 점을 간단히 서술해 주세요. 네. 그러면 내 매장을 내가 몰랐던 장점과 단점과 특징들이 이런 것들이 나와요. 생각보다 네. 사람들이 내가 운영하고 있는 매장의 상권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오피스 상권인데 막상 동네 아주머니들이 많이 올 때도 있고 이 상권을 들어간 애초에 목적이 있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특징과 뭐 이런 것들을 따지다 보면 타겟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브랜드 진단표라고 이제 간단하게 만드는 게 진단표. 있는데 내 상권에 어떤 사람들이 있고 어떤 네. 회사가 있고 어떤 아파트가 있고 단지에는 몇 명이나 살고 내 매장 반경 500m 안에는 경쟁업체가 얼마나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좀 분석을 해서 진짜 내 매장 앞을 제일 많이 다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객관적인 진단을 통해서 지금 나한테 돈 쓰는 사람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상권에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가 네. 이거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 진단을 할 때 잘 되는 매장들을 탐방을 통해서 파악하는 것도 있나요? 하다 보면 경쟁업체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경쟁업체를 조금 네. 저는 2가지 분류로 봐요. 동종업계랑 네. 대안업계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어 김밥집을 사람들이 가는 이유는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장이 간단하고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고 김밥 같은 경우는 다른 메뉴랑 같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호환도 되고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저 집 김밥집이 잘 된다고 이 김밥집을 따라하다 보면 네. 결국엔 따라쟁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항상 벤치마킹을 할 때 김밥집이라고 예를 들면 네. 김밥집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다른 업종들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앞에 만약에 김밥집이 막 있다. 근데 학생들은 요즘에 김밥집을 안 가고 편의점을 가요. 편의점을 왜 갈까? 네. 편의점에는
메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맞아요. 막 종류별로 네. 너무 많아요. 대신 편의점은 건강하다는 인식은 없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편의점에 있는 메뉴들을 리스트를 쫙 짜서 거기서 매력적으로 보이는 네이밍만 따옵니다. 파스타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뭐 샌드위치도 될 수 있고 반찬도 될 수 있고 그거를 갖고 와서 네. 뒤에 김밥이란 이름만 붙여봅니다. 사천식 매운 짜장면. 그러면 네. 사천식 매운 김밥이라고 이름을 붙여봅니다. 대박인데요. 그러면 왠지 뭔가 느낌이 있어 보여요. 너무 좋은데요. 네. 그거를 한 30개, 40개 추려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들이 보여요. 대부분 편의점 가서 괜찮은 메뉴를 갖고 와서 레시피 먼저 연구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명제부터 갖고 와요. 명제? 이름.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에 이게 매력적인 것 같다라고 싶은 리스트를 한 번 더 추립니다. 그리고 나서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보통은 테스트부터 하죠. 괜찮다. 신메뉴 출시하면 아무도 안 사고. 이게 계속 도는 거예요. 이제 저도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네. 메뉴 결합에 대한 얘기를 회원분들하고 많이 얘기를 나누거든요. 네. 그러니까 피자집을 하더라도 꼭 피자집만 보면 안 되고 네. 다른 메뉴들을 봐야 된다. 거기서의 뭔가의 장점을 여기 가져와도 된다라고 네.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또 비슷하네요, 진짜. 네, 저희는 네. 고깃집을 제일 많이 컨설팅을 받아서 하는데 고깃집 의뢰 받으면 저희는 네. 고깃집 안 갑니다. 오마카세나 이런 데 갑니다. 아. 그런 데 가서 거기 나오는 찜함이라고 하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풀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조금 짜기도 하고요. 왜냐면 찌개들? 예. 다 똑같잖아요. 된장찌개 주고 파절이 주고 쌈장 주고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러면서 고기를 어떻게 하면 조금 특이하게 할까 이 생각을 하는데 다들 똑같은 생각하고 있을 때 반찬을 바꿔버리면 임팩트가 확 오는 거죠. 그러네요, 진짜. 네. 제가 아는 고깃집 분이 잘하시는 분께서는 한정식 많이 간다 하더라고요. 네,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네. 철학이라고도 할 수 있고 네. 신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릅니다. 김밥집은 만약에 학교 앞에 있으면 손이 빨라야 됩니다. 근데 나는 되게 정성 들였게 싸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빨리 이 학생들을 쳐낼 수가 없어요. 이걸 트레이닝해서 빨리 한다고 한들 네. 옆에 가면 김밥 천국이 더 빨리 쌀 거니까 더 빨리 사죠. 그쪽이랑 저랑 장점을 다르게 갖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내가 못하는 거는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대신 내가 잘하는 걸로 그 동네 1등 하겠다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김밥집보다 내가 싼 김밥이 압도적으로 건강한 자신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사람들의 눈에 보여줄 건지를 집중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김밥을 싸는데 쌀을 3가지를 섞고 참기름 넣고 하는 게 만약에 있으면 네. 그런 것들을 사진이든 포스터든 영상이든 해서 보여줘야죠. 근데 대부분 가면 막 쓸데없는 피규어 올라가 있고 뭐 네. 아무 의미 없는 자기만족에 네. 대한 인테리어들이 있고 너무 많은 얘기를 할 필요 없고 진짜 내가 정성스럽게 만들고 건강하고 네. 맛있으면 이걸 어떻게 눈으로 보여줄까만 고민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조금 느려도 네. 나는 정성스럽게 하니까 느릴 수밖에 없다가 합리화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불안하니까 자꾸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서 이 신념이 산으로 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매장이랑 네. 이걸 결합해서 신념을 만드는 게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해요. 매장 철학하면 뭔가 되게 어렵게 받아들이시는 분이 네.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성향이나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 이런 것들이 같이 매끄럽게 음식과 연결이 돼야겠네요.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대표님? 세 번째는 네. 벤치마킹인데 제가 벤치마킹을 왜 예를 들었냐면 내가 객관적인 브랜드 진단이 돼서 상권이 파악이 되고 내 매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게 되면 이 사람들이 많이 가는 데는 어디든지 가봐야 돼요. 외식업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데서 네. 이 사람들이 왜 돈을 쓰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벤치마킹을 통해 풀어야 돼요. 예를 들어드리면 제가 예전에 네. 프랜차이즈에서 주점 메뉴 기획했을 때 저희는 이제 타겟이 그 당시에는 30, 40대 남성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딜 많이 가나 했는데 야구장에를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메뉴 개발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야구장에를 갔습니다. 야구장에는 뭐 야구도 보고 이제 이러고 있지만 그렇죠. 사람들이 막 응원하고 노래 부르고 막 같이 유니폼 입고 이런 것들에 열광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렇죠. 예. 시즌을 해서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LG 트윈스 데이, 네. 그 다음에는 뭐 한화 이글스 데이, 네. 두산 베어스 데이. 그래서 그 유니폼 저희가 제공해서 입혀드리고 네. 메뉴 이름도 다 그렇게 짰어요. 닭도리탕인데 네. 이글스탕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런 데 와서 이거를 조금 즐기고 재밌게 놀 수 있는 것들을 그 전에 마케팅부터 해서. 근데 그 벤치마킹 할 때 맛보러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끔 이제 뭐 유튜버나 이런 데를 보면 40년 된 노포가 가지고 거기서 뭐 네. 짜네, 싱겁네, 다네, 우리 집이 더 맛있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평양냉면 이런 거는 뭐 밍밍하기도 하고. 네, 맞아. 근데 사람들 그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이유들을 네.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히나 음식 열심히 하시는 분들 벤치마킹 갈 때 맛은 아예 신경도 하지 말라 그래요. 맛은 신경 쓰지 말고 왜 사람들이 여기서 돈 쓰는지를 파악해 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셰프님
대표님이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고 네.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 내 음식에 대한 자부심 네. 여기 좀 강하시잖아요. 아, 네. 어떻게 여기서 탈출하셨는지가 좀 궁금하고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일단은